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겠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출장 갔다 와서 요거 하나 띄워왔고요. SSD가 없어가지고 SSD 하나 넣고 이제 윈도우 재설치해서 이제 드릴 거고,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예요. 그래서 좋은 SSD는 못 넣었고, 컴퓨터들 여러 대 오늘 찾아가셨고요. 게임하면 금방 이제 튕기거나 꺼지는 컴퓨터, 그 점검도 했고, 견적도 많이 짰고, 조립 영상은 사실 이제 많이 안 찍긴 하는데 조금 몇 개를 찍어야 돼요. MSI에서 제품을 좀 몇 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넣어서 나가는 빌드를 몇 개 이제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를 찍을 거고요. 오늘 빌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CPU죠. 요 CPU가 14700K입니다. 14900K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판매를 하고 있질 않아서 나가서 문제가 돼서 돌아온 경우는 없어요. 애초에 판 게 없으니까 보통 다 14700K로 돌려서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인텔 제품 전체적으로 다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5세대가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15세대로 넘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프로그램 쪽 업체하고 조인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통 찝어줍니다. 이런 CPU를 쓰라고 이렇게 찝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고가 제품을 몇 번 구매를 하신 분이고, 이번에도 또 고가 제품 작업용입니다. 인터넷도 연결을 안 하고 쓰시는 고가 제품이에요. CPU도 많이 쓰고 그래픽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라인을 다 잡아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바꾸지 않고 보통 진행을 합니다. 인텔이 14세대까지 수요를 끝까지 끌어다 쓰다 보니까 지금 터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4900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픽 카드는 4080 슈퍼를 쓸 거고요. 조텍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것도 꽤 고가죠. 이 컴퓨터는 거의 400만원 가깝게 나옵니다. 제가 나가서 설치까지 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공인비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MSI에서 제공을 받은 제품이고요. 요분한테 제공을 조금 했습니다. Z79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제품은 리뉴얼 되기 전에도 많이 썼고요. 굉장히 제가 즐겨 쓰는 메인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파이 안테나고요. 얘는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좋은 보드긴 합니다. 고가를 쓴다고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죠. 전원부는 사실 14900을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7800까지 인식을 할 거고요. 이쪽은 5.0 SSD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사 체결 없이 간단하게 이제 원터치로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P41을 제가 붙여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래픽카드 슬롯이고, 여기에 이제 M.2 2번, 3번, 4번이 있고요. SATA 포트는 6개, 여기 아래도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3, 4번이 이쪽이 같이 혼용될 거예요. 그래서 6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장 장치 이렇게 많이 붙이시는 분 없겠지 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붙이신 분이 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M.2도 다 쓰고 그랬으니까. 후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내장 포트인데 뭐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죠. 이제 오버클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거나 램오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5세대에는 소켓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10기가 USB가 4개나 들어가 있고 C타입도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10기가짜리고요. 이쪽은 20기가짜리 C타입이 2개가 들어가 있고 2.5기가 랜, 블루투스 5.4, 와이파이 7, 다른 보드들 대비 사운드 칩이 조금 더 좋은 칩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사운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운드는 정말 맡기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5세대 때 소켓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가 메인보드를 지금 쓰기가 조금 애매한 시기이긴 합니다. 소켓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고가 보드를 써도 참 괜찮을 텐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태가 됐으니까 작업용으로 메인보드가 좀 혹사를 당할 것 같은 분들은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나는 기다려도 된다 이런 분들은 15세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Z790 라인업들이 30만원 중후반부터 보통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단가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고요. 다크 플래시 DLX 21에다 조립을 할 겁니다. 특별히 외관 따지거나 그런 분은 아니어갖고 수냉 쿨러가 잘 장착이 되고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 메쉬 타입의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나가면 됩니다. 세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스 세팅을 조금 할 건데 크게 만지지는 않습니다. 순정 상태로 보통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작업용으로 나가면 이 정도만 세팅을 합니다.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에서 BCLK 100MHz 요걸로 보통 세팅을 하고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해 놓은 거고,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대략 이렇게 하면 280W 정도 사용을 할 거예요. 14700K를 돌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보고요. 35,000점 정도 그 선에서 나오면은 대부분 크게 무리 없이 통과된다 보고, 특별한 세팅한 건 없고요. 지금 한 바퀴 도는 거고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 점수 그대로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입니다. 요즘에 AMD만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시네벤치가 이렇게 시원하게 도는 게 조금 낯설긴 합니다. 94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던 게 있고요. 이제 90도 초반 정도 나옵니다. 294W까지 먹었네요. 보통 28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CPU마다 수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약간 있긴 합니다. 온도가 생각보다 약간 더 높아가지고 조금만 내리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CPU 라이트 로드를 제가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전력 제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260W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고, 생각보다 조금 더 CPU가 전력을 많이 먹어갖고 아무래도 CPU가 요즘 이슈여가지고 제가 모드 값을 조금 내렸습니다. 7 정도로만 해줘도 성능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온도는 약간 더 내려간다 보시면 될 거고요. 90도가 최대한 안 넘는 방향으로 해서 출고를 할 생각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건들진 않는데 요거는 조금 조절을 해서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판단이 더. 제가 잘만 쿨러 넣은 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온도 프로그램 항상 보지 말고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를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설치 가서 이제 안내를 따로 드리면 되고, 요 온도 보고 수냉 쿨러가 뭐 고장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잘만 쿨러 요것도 꽤 성능이 좋은 제품이고 AS도 꽤 길거든요. 사용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점수는 아마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지금 36,244점 정도 나오는데 뭐 크게 변화가 없죠. 이렇게 해서 닫아놓고 테스트하면은 아마 온도가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무리 해가지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모니터가 아직 하나가 덜 와가지고 거기 도착하면 내일 오후쯤 가가지고 직접 설치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내일 잘 설치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